안녕하세요. 키움증권 WM부문 안석훈 부장입니다. 2015년 6월 6일 금요일 안석훈의 뉴욕 증시 브리핑, 대한민국 대표 미국 주식 투자 정보 플랫폼 채널K 글로벌에서 전해드립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주요 지수가 모두 1%대 급등 마감했습니다. 고용지표 호조와 미중 긴장 완화가 주요 원인이 되겠는데요. 테슬라는 전일 급락에서 3% 넘는 반등 흐름 나타났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이틀째 사상 최고치 경신, 시가총액 1위 자리를 굳건히 했습니다. 채널K 패밀리 현충일 연휴 라인업 전해드리겠습니다. 6월 5일 목요일에는 펭수의 학교가자 시즌3 고등학교 편 첫 번째 이야기가 공개되었고요. 6월 6일 정오에는 트렌드 코드에서 제24화 다이어트 편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18시죠? 키움 영웅전에서는 포모의 HTS 로그인 2 제6화 나만의 관심 정보 만들기 편 전해드렸고요. 내일입니다. 6월 8일 일요일에는 오후에 용금술사 스튜디오 키움에서 제10화 150만원 돌려받는 법에 대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주요 지수 확인하겠습니다.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 1.05%, 나스닥이 1.2%, S&P 500이 1.03% 상승한 가운데 러셀 2000도 1.66% 강한 상승 흐름 나타냈습니다. 다우와 러셀 2000이 3일 만에 반등했고요. 나스닥과 S&P 500은 하루 만에 상승 전환했죠. 주요 지수가 모두 1% 넘게 크게 상승한 가운데 S&P 500은 6000선을 다시 넘어섰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트럼프의 또 발언에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일단 트럼프는 머스크와 한동안 대화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면서 불쌍한 사람이다 이런 표현까지 했네요. 또 이와 관련해서 빌 에크먼은 트럼프와 머스크를 모두 지지하고 그들은 평화를 이뤄야 한다 이야기했습니다. 이와 함께 머스크도 오늘은 좀 발언을 자제하는 양상이었는데요. 대신에 XAI에 관한 이야기를 했는데 뒤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5월 비농업 고용과 실업률이 공개되었습니다. 비농업 고용 같은 경우에는 13만 9천 건으로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오늘 시장에 상방 압력으로 작용을 했는데요. 실업률 역시 4.2%로 예상치와 전월치에 부합했습니다. 하지만 조금 내용을 살펴보면 아무래도 이 실업률은 분모와 분자가 모두 감소하면서 수치가 유지가 되었고요. 소수점 둘째 자리 미만까지 따져보면 이 고용 둔화세가 확인이 되는 양상입니다. 시간당 평균 임금은 전월 대비 0.4% 증가 상승했고 또 전년 동기 대비 3.9% 상승으로 예상치를 모두 상회하면서 트럼프에게는 아주 좋은 이야기거리가 되었죠. 물가는 내리고 임금은 올라서 미국은 경기가 호황이다. 연준은 금리를 1%포인트 인하해야 한다. 이런 강한 주장을 다시 한번 내놓았습니다. 이러한 영향 속에 오늘 주요 지수가 1% 넘게 상승하는 모습 보였는데요. 특히 오후 들어서 시장이 다시 반등하는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급등 출발한 이후에 오전 중에는 차익 매물이 출회되었지만 오후 들어서 다시 상승폭을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내용은 오후 들어서 중국 정부가 미국 자동차 3사에 대한 히토류 수출을 6개월간 잠정 허가한다는 보도가 나왔고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6월 9일에 영국 런던에서 미중 고위급 회담이 다시 열린다고 전하면서 오후 들어서 좋은 흐름으로 다시 전환하는 양상을 나타냈죠. 이에 따라서 경기에 대한 우려가 감소하고 이는 금 가격의 하락과 국채금리의 급등으로 이어졌습니다. 오늘 금이 크게 하락했고요. 반면에 국채금리와 달러와 유가는 상승했습니다. 비트코인도 10만 4천 달러 선까지 회복했고요. 오늘 대부분의 종목이 상승했습니다. 다우 5개, 나스닥 100 13개, S&P 500 82개만이 하락했고 그 외 종목은 모두 상승 마감했죠. 섹터의 경우도 11개가 모두 상승 마감했는데 4개 섹터는 1% 이상 상승 마감했습니다. 에너지가 2% 가까이 상승했고요. 커뮤니케이션 서비스가 1.88%, 경기 소비자가 1.64% 상승한 가운데 가장 적게 상승한 필수 소비재 0.18%, 소재가 0.2%, 부동산도 국채금리 급등에도 불구하고 경기가 안정되고
호조를 보이는 어떤 이 경기 지표에 따라 0.3%대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CNBC가 제공하는 매그니피센트 7 인덱스 살펴보면 전일 대비 2.12% 상승한 331.05를 기록했고요. 오늘 7개 종목이 모두 상승했습니다. 테슬라가 3.6%대, 그리고 알파벳 3.2%대, 아마존이 2.7%대, 메타 플랫폼스 1.9%대, 애플이 1.64%대, 그리고 엔비디아가 1.2%대 상승하면서 6개 종목이 모두 1% 넘는 급등세를 나타냈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오늘 7일째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와 함께 사상 최고치를 이틀 연속 경신하는 아주 강한 흐름을 나타냈죠. 주요 기업들의 뉴스를 좀 전해드리면, 일단 애플은 웨드부시가 AI 전략에 대해서 오는 벌써 다음 주죠. WWDC가 큰 전환점이 될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요. 투자 의견 시장 수익률 상위 유지하고 목표 주가 $270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아마존은 모건 스탠리가 AI 테마가 저평가된 종목 중에 하나이고 물류 자동화 투자로 인해서 상당한 비용 절감이 예상된다고 평가하면서 투자 의견 비중 확대 유지를 했고요. 오늘 테슬라에 대한 이야기가 가장 많았죠. 모건 스탠리는 높은 변동성으로 최근 주가 상승 폭을 반납할 가능성이 있지만 여전히 탑픽과 목표 주가 $410를 유지했고요. 탐리, 펀드 스트레스의 탐리는 어저께 테슬라 주가의 급락은 좋은 매수 기회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웨드부시는 트럼프와의 불화로 강세 전망이 바뀌지는 않는다고 밝혔고요. 모건 스탠리는 매출에 타격이 예상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 대한 변화는 아직 확인되지 않는다, 나름 긍정적인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이와 함께 오늘 일론 머스크는 어제의 그 설전과는 조금 다른 원래 업에 대한 이야기 좀 했네요. XAI가 오는 2029년까지 연간 130억 달러의 매출을 올릴 수 있다, 기대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무래도 X와 XAI가 이제 합병도 있고요. 이후에 다양한 AI를 활용한 수익화가 진행될 것으로 머스크가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일단 오는 2027년에 27억 달러, 그리고 2029년에 131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빅7 시가총액 살펴보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3조 5천억 달러에 다다랐네요. 그리고 엔비디아가 3조 4,560억 달러, 애플도 다시 3조 달러대 회복했습니다. 아마존과 알파벳이 2조 1000억 달러 이상의 시가총액 기록 중인 가운데 메타 플랫폼스가 1조 7,540억 달러, 브로드컴이 오늘 5% 하락했지만 1조 1,610억 달러로 빅7에 랭크가 되어 있고요. 현재 버크셔 해서웨이가 8위, 9위에는 테슬라, 현직 1조 달러대 시가총액 회복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S&P 500 히트맵 살펴보죠. 오늘 브로드컴이 5% 하락한 것이 좀 가장 크게 보여지는데요. 대부분 섹터의 주요 종목들은 상승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반면에 오늘 넷플릭스는 0.72% 차익 매물이 출회되면서 좀 하락을 하는 양상 나타냈고요. S&P 500 기준으로 상위 5개 종목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빅데이터 분석 소프트웨어 업체 펠런티어 테크놀로지스 오늘 6.51% 상승했습니다. 어저께 7.77% 크게 하락한 데 따른 반발 매수세가 유입이 됐고요. 저가 매수세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브로드컴의 실적 호조 속에 반도체 및 AI 관련주가 오늘 강세를 보인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서 공정 테스트 장비 업체인 테라다임도 4%대 상승 마감했고요. 전일 제퍼리스 글로벌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올해 말에 코로나19와 독감에 적용하는 혼합 백신의 승인을 재신청할 것이라고 언급한 모더나가 5%대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전일 스포티파이와 기내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제휴 체결 소식이 전해진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스 홀딩스 4.8%대 상승했고요. 동종업체인 델타 에어라인스도 오늘 4%대 상승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아무래도 고용호조에 따른 경기 둔화 우려가 완화된 것이 상승의 촉매제로 작용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하위 5개 종목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캐나다 스포츠웨어 업체 룰루레몬 애슬레티카 오늘 무려 20% 가까운 급락세를 나타냈습니다. 전일 장마감 이후에 2025 회계년도 1분기 실적 발표했는데요. 매출이 23억 7천만 달러, EPS가 2.6달러 기록하면서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7% 증가했고요. EPS는 2.3% 증가, 모두 예상치 상회했습니다. 동일점포 매출 증가율 1%로 예상치인 4.1% 대비 크게 하회했고요. 가이던스가 모두 예상치를 하회하자 주가는 20% 가까이 폭락 양상을 나타냈죠. 그리고 관세 리스크에 따른 전략적인 대응을 하고 있는데 그 효과는 하반기에 나타날 것이라고 전하면서 2분기 실적도 쉽지 않아 보이네요. 이와 함께 긍정적인 실적에도 불구하고 부진한 AI 외 사업 부문의 매출 그리고 현금 흐름이 부진한 것을 우려한 브로드컴 5%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인산염 생산량 가이던스를 하향 조정한 인산염 비료업체 모자익 4.4% 하락했고요. 오늘 금 가격이 크게 하락하면서 뉴몬트도 3.94%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수영장 설비 유통업체인 풀 이번 주 들어서 주가가 좀 반등 흐름을 보였는데 오늘 차익 매물 출회되면서 3.69% 하락 마감했네요. 이슈 종목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신규 상장한 종목이 있습니다. 오마다 헬스라는 기업인데요. 저도 좀 낯선 기업인데 디지털 만성질환 관리 서비스 업체라고 합니다. 2012년에 설립되었고요. 당뇨와 고혈압 등 만성질환 환자를 대상으로 가상치료 프로그램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가상은 가짜라기보다는 이제 온라인상에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공모가 31달러로 공모가는 19달러대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21% 급등 마감을 했고요. 어저께 공모가 31달러로 상장해서 168.48% 폭등한 스테이블 코인 USDC의 발행업체인 서클 인터넷 그룹 오늘도 29.4% 급등 마감했습니다. 오늘 실적과 가이던스 부진 속에 전자사면 플랫폼 업체인 다큐사인이 19% 가까이 급락세를 보였는데요. 전일 장마감 이후에 2026 회계년도 1분기 실적 발표했습니다. 매출이 7억 6,400만 달러, EPS가 0.9달러 기록하면서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8% 증가, EPS는 9.7% 증가, 모두 예상치 상회했습니다. 수주 증가율이 4%대를 기록하면서 이전 분기에서 11%의 수주 성장률을 보였는데 수주 성장세가 크게 둔화되는 것이 확인이 되었고요. 연간 수주 가이던스를 하향 조정하자 주가가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부진한 실적과 가이던스를 제시한 반려동물 용품 및 서비스 업체 페코 헬스앤웰리스 23%대 급락했고요. 긍정적인 실적에도 불구하고 부진한 가이던스를 제시한 사물 인터넷 플랫폼 업체 샘세라 4.55%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투자 의견과 목표 주가 상향 소식에 캐나다 전자상거래 플랫폼 업체 쇼피파이 오늘 6%대 상승했는데요. 웰스파고가 동사를 AI 분야의 숨은 강자로 평가하면서 투자 의견 비중 확대 유지하고요. 목표 주가를 107달러에서 125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멜리어스 리서치가 투자 의견 보유에서 매수로 상향하고 향후 2년간 목표 주가를 750달러로 제시한 디어앤컴퍼니가 1.82% 상승했고요. 골드만삭스가 투자 의견 매수 목표 주가 24달러로 커버리지 게시한 이스라엘 제네릭 제약 업체 테바 파마슈티컬 인더스트리스 3% 상승 마감했네요. 마지막으로 주요 ETF 전해드리겠습니다. 글로벌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ETF 중에는 중소형 지수죠. 러셀 2000에 포함된 종목에 투자하는 ETF IWM 1.62% 상승했고요. 주요 산업에 투자하는 ETF 중에는 블록체인 관련 기업에 투자하는 ETF BLOK가 4%대 상승했습니다. 상품 생산 기업에 투자하는 ETF 중에는 우라늄 관련 및 원자력 발전 관련 기업에 투자하는 ETF죠. URA 1.42% 상승 마감했습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일요일 아침 매일 아침 7시 30분 채널K 글로벌에서 전해드립니다. 안석훈의 뉴욕 증시 브리핑
조태구알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편안하고 건강한 주말 보내시고 내일 아침 뉴욕 증시 주간 정리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